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이현상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시청자분들께 예고드린 대로 16대 한인회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박창진 후보 측이 이번 주 월요일 후보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된 방송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박호산 후보만 참석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16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호산 후보만 참석하는 토론회는 불법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KCBN은 선관위 권고에 따라 부득이 긴급 편성한 KCBN 특집 프로그램 이슈 포커스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 초대 손님으로는 현 15대 한인회장이면서 이번 16대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박호선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할 일 하는 기호 2번 박호선입니다. 초대 감사드립니다. 네, 선거운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유권자들은 후보 정견 발표나 선거 유세도 없이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후보와 친분이나 안면으로 투표해야 하는,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호선 후보님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모두 무보수입니다. 몽골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무보수로서 봉사하는 만치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을 해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의 고유 권한은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위해서 모두 선관위의 결정을 잘 따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KCBN은 이번 16대 한인회장 후보 토론회를 지금 이 시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한 후보가 불참을 하게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럴 때 몽골 한인 선관위가 정확한 매뉴얼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상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응대 직원의 보호 조치를 위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관위 해석가 강민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기 해석가죠? 네, 여기는 몽골 한인 방송국입니다. 이제 한인 회장 선거가 있는데요. 저희는 방송국에서 후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선관위와 각 후보들한테 참석 여부를 이제 해달라고 이제 보내드렸고, 선관위에서는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갖고 예고 방송을 이미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후보 토론회를 할 거다. 그랬는데 한 후보가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참석을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계속 진행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지금 하겠다는 후보들의 그 형평성을 맞춰서 예정대로 방송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사실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후보자 토론회에 공정하게 참여하실 이제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안 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국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일단 방송사가 선관위에 후보 토론을 통보했고 선관위에서 허가를 했으나 그 이후 한 후보가 스스로 불참하면 방송사 재량으로 방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선관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몽골 한인 선관위는 한 후보만 토론회를 진행하면 불법 선거로 간주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직무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후보님, 지난 2년간 한인회장직을 수행해 오셨는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간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작년 1월 1일 취임 이후에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팬데믹이 심하고 그랬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 귀한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 중에 하나는 MK스쿨과 한인회관 부지를 원주인인 MK스쿨과 한인회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인 동포사회의 영원한 문화유산인 이태준 균형공원 내 이태준 균형감 신축을 위해서 정부 여러의 자금을 이제 구하러 다니느라 많이 바빴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코로나가 작년에 가장 심했을 때 한국에서 100만 장이라는 마스크를 무상으로 기부받아서 저희가 그 무상으로 기부받은 마스크를 역시 몽골의 노텍스로 들여오는 과정을 거쳐서 모든 몽골 한인 동포와 그다음 필요한 몽골 정부 요로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준 일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바빴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네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동포 사회에서 그래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그 한인회관 문제입니다. 한인회관 부지 문제가 뭐 명의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한인 동포들께서 MK 부지와 우리 한인회관 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그런 걸 이번 또 선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한인회관 부지는 2010년도에 울란바토르 시로부터 MK 부지 1가 한인회 부지 1가에서 2가의 토지를 불화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인회관과 MK 학교를 신축을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여러 가지 MK 학교의 자금 사정, 한인회 자금 사정에 따라서 K모 한국에서 오신 K모 사장님과 우리 한인회 그 당시에 결성된 건축위원회 협의하에서 프로젝트 개발 계획을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일부를 우리 한인회관 일부로 돌려주는 것과 개발 이익의 일부를 MK 학교 일부 부지로 일부 건물로 돌려주는 그런 개발 계획을 맺었는데 그 개발 계획을 맺고 난 이후에 개발 계획 기간 내에 개발을 끝내지 못하면 다시 원 소유주인 한인회와 MK 학교로 땅을 명의를 이전시켜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2017년도 정도인데 그래서 14대 한인회에서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마 부단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도 그 땅 명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취임 이후에 1호 제일 먼저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그 땅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우리 한인회와 MK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의 땅은 개발 계획이 안 됐으면 계약에 따라서 다시 우리 한인회와 MK 소속으로 다시 땅을 돌려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권자인 K모 사장님과 제가 작년 1월 취임하자마자 3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만나 뵙고 협의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작년 1년 내내 이제 서로 계속 어떤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을까 지속을 하다가 결국은 올해 들어와서 8월 달에 저희들이 그 명의를 MK와 한인회 부지로 명의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받고 났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받고 난 이후에 2개월인가 있다가 울란바토르 시로부터 다시 또 취소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울란바토르 시의 모든 지금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땅들 한 280개 업체의 땅들을 일괄적으로 취소시킨다고 그런 개발 계획이 나와서 그거를 또 해결하느라고 또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울란바토르 시로부터 취소된 명령을 다시 취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와 또 MK 학교와 협력을 해서 2022년도 11월 10일 날 그 취소된 공문이 취소라는 그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취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에 15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저희들이 소유를 할 수는 있지만 토지를 불화를 하고 불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2년 내에 항상 개발을 하도록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MK와 저희 한인의 모든 분들과 협의해서 잘 보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한인회 간 부지 문제가 벌써 12년째 예, 끌려오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한인회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명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래 처음에 2010년도에 땅을 받을 때 MK 학교 부지로 2헥타를 모두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땅 일부에는 MK 학교 부지로 받다 보니 한인의 명의로 일가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MK와 그때 당시에 우리 회장님이셨죠. 네. 11대 회장님이 이현상 회장님께서 MK와 협의하에 1헥타는 MK 학교 부지로 쓰고 1헥타는 한인회관 부지로 쓰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네. 그래서 지금도 2헥타 모두 MK 학교 자회사로 저희들이 명의 이전을 했지만 MK 학교와 이 회장님이 과거에 맺었던 그 계약대로 1헥타는 MK 부지 소속이고 MK 학교 소속이고 1헥타는 우리 한인회 소속으로 그렇게 알고 암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명의는 현재 MK 11월 자회사 MK 명의로 자회사로 돼 있다. 자회사로 9월 6일 날 네. 100% 넘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4일 날 넘어오자마자 9월 14일 날 취소 명령이 나왔는데 한 두 차례 공문을 주고받고 울란바토르시에 방문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저희가 11월 10일 날 다시 또 그 취소를 취소한다는 네. 교묘한 그런 복원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간은 저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그 문서는 지금 현재 한인회에 잘 보관이 돼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 문서는 뭐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문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문서와 취소를 취소한다는 문서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태준 기념공원 신축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많이 네, 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뭐 25억이다, 뭐 20억이다,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태준 기념관 그 신축 문제 역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결론이 나 있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몽골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태준 기념공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몽골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우리의 문화 유산입니다. 이태준 기념공원은. 그래서 제가 한인회장에 이제 취임을 하고 시장을 하면서 물론 그 직전 14대 한인회장인 국중렬 회장과 많은 협의 끝에 저희가 이태준 기념공원 내에 있는 기념관이 너무 협소하니 겨울에 운영도 못하고 많은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도 그 안에는 15명, 10명 이내 이상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더구나 추워서 운영도 못하고 하니 우리가 저기에다가 기념공원을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그렇게 서로 협의하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이용 대사님을 뵙고 네.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대사님께서 좋은 사업이니까 대사관 자체 내에서는 몽골 한인회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할 일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몽골 한인회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제가 2021년 3월 그때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자유스럽게 다니지도 못하는 시기인데 한국에 제가 격리 면제에서까지 받아가면서 들어가서 국가보훈처에 가서 설명을 저희가 드렸죠.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신규 현충 시설 같은 경우는 국외로 저희들이 자금 배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런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답변이 들어와서 저희가 몽골 상황도 설명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이게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한인회와 몽골 대사관에서 정말 협의하에 잘 저희가 하고 싶으니까 방법을 찾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드리는 말씀은 이 현충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훈처의 국가보훈위원회만 통과만 시켜주면 그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현충 시설을 위해서는 통과만 시켜주면 그 이외에 예산 플러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해서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보훈처에서 담당자분들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회의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몽골 한인회에서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해서 의욕도 좋고 하니 이걸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 올립시다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그게 5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5월달에 네. 통과가 돼서 5월달 통과된 걸 그대로 이제 계획자 정보로 7월달에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선충 시설로는 처음이고 원래 작년 3월에 시작하는 건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제 임기 내에 모든 건축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모든 설계를 끝내가지고 올해 건축을 끝내놓으면 내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좀 서두르다 보니 네. 기존 보훈처의 예산을 받지 못하고 예산 외 프로젝트로 보훈처에서 계획자 정보를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올린 그 예산안을 계획자 정보에서 1차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네. 예산 외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당위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바로 또 한국을 나가서 국가보훈처 담당자를 만나서 조언을 듣고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에 제가 담당 과장님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쭉 했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해주고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일을 진행을 하는 데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은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인들의 도움으로 2차 기획재정부 예산심사에 통과가 돼가지고 전액 1달러도 안 깎이고 전액 통과가 돼가지고 그걸 10월 달에 이제 국회로 넘깁니다. 국회로 넘겨가지고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넘겨서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플러스 정무위원회 위원 몇 분을 이제 그 전에 제가 만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조차 이거는 100% 예산은 배정을 해줘야 된다. 국가 현충시설을 몽골 한인회에서 지정하는 나라가 할 일을 한인회에서 하니까 이건 무조건 우리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작년 11월에 국회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그 전액 통과된 금액이 한 1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설계 관련해서는 일부 설계 예산이 올해 초에 네. 한국 주한몽골 대사관으로 입금이 돼서 저희들이 그 설계 비용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설계 예산을 저희가 원래는 일반 입찰에서는 한 1억 한 3,500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한국 업체가. 그런데 저희가 나온 설계 예산은 한 5천만 투그릭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고심 끝에 몽골 설계 회사에 입찰 낙찰을 시키면서 저희가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MIU에 재직 중이신 이해우 건축학 박사신데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건 공공적인 목적이고 우리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겠다 해서 기본적인 건축 설계 뼈대는 몽골 건축회사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 플러스 정말 이태준 기념관이 들어가서 손색이 없을 내부 디자인 플러스 그다음에 IT 관련한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은 이해욱 교수님께서 현재 그 몽골 설계 회사와 협의하여서 잘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욱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한몽교류문화센터라고 우리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네. 비자 대행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거기에서 사실 뭐 상당한 수익을 내는 거로 이렇게 들어 알고 있는데 실상은 어떤 건지 저 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한인회 자회사 중에 말씀드린 네. 비자 접수 대행을 하는 한명교류문화센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인회 작년 1월에 한인회장 취임한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비자 회사가 운영을 안 하고 잠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창궐이 좀 지나가고 이번 올해 2022년도 6월 1일부터 비자 접수 대행을 했습니다. 저희 물론 이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초창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고 해서 굉장히 놀라서 과거에 중지돼 있으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조정하면서 시스템도 좀 고쳐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사실 많은 지금 이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비자 대행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네.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면 좀 비축이 된 자금이 있습니까, 한윤회? 우리 한윤회 운영이 임대료 인건비에서 한 달에 한 1,500만 투구리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작년 1월 취임하고 나서 보니 네. 1,500만 투구리씩 들어가는데 한인회에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코로나 상황 그대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태준 기념공원 그다음에 우리 MK 한인회 부지 해결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기부 이런 일로 제가 한국을 다니고 하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1억 3,500만 투구리 정도를 5월 달까지 올해 네. 5월 달까지 제 개인 그 자금을 전입금을 해서 이제 한인에서 차용을 해서 네. 제가 그걸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5월 달까지 1억 3,500을 제 개인 자금을 썼는데요. 네.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4개월 안에 제 1억 3,500 차용금을 제가 사실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아마 초창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그 정도로도 지금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어림잡아도 한 달 수익이 한 4, 5천만 두그릭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또 뭐 비자 대행 비자 관계라는 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라든지 국가 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든 비자 회사 자회사인 비자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은 정말 한인 동포 사이를 위한 공공적인 목적에 쓰여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년 후에 감사를 하고 결과를 한번 나타나겠죠. 그래서 네.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비자 회사가 이사가 3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현 한인회장, 네. 두 번째는 직전 한인회장, 세 번째는 그 직전 한인회장.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사회자인 이현상 회장님도 11대 회장이셨기 때문에 이사회시고 네. 그 직전 회장은 우리 국정늘 회장이 또였기 때문에 이사하고 그래서 세 분의 이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한인회의 차기 제가 만약에 한인회장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말 공공적인 목적으로 모인 이 자금 돈을 정말 한인의 어떤 어려운 부분에 한인의 필요한 부분에 쓸 것인지는 저 독단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세 분 이사님들과 우리 운영님들과 협의해서 정말 한인 동포 사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궁금한 거는요. 네네. 지금 우리 비자 센터가 운영된 지가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물론 코로나 기간이 있기는 했었지만 좀 자금이 비축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모여진 거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요?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자 이 센터가 설립이 되고 네. 비자 대행 접수가 2017년 네. 아마 2017년 7월부터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13대 한인회, 네. 14대 한인회까지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돼 있다가 15대 한인회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중지가 됐고 물론 이제 그 전에 14대 한인회 마지막 년도 결국 한 8개월은 일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자 센터를 과거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뭐 자금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그거는 과거 한인회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금은 제가 뭐 인수인계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 인수인계 하실 때는 그 자금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자 센터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동포님들도 궁금증이 많이 좀 해소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네. 자, 이제 16대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네. 다시 한인회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몽골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그러나 부족한 박호선입니다만 여러분께 제가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했던 일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몽골 한인 동포 사회에 이태준 기념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한인의 MK 부지 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100만 장이라든지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드릴 일이 많지만 그런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포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갈수록 많이 쌓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동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어려운 부분들에 제가 동포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제가 미리 알고 동포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못했다는 게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차기 또 한인회장에 또 당선이 된다면 남은 2년 동안은 프로젝트는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는 20%, 나머지 80%는 모든 동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제가 다가서는 그런 시간을 쓸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동포분들 다가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박 후보님, 한인 회장. 네. 뭐 이번에도 이제 두 후보가 출마를 하셨습니다만, 자, 한인 회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냥 짧게. 한인 회장은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봉사 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한인 회장 마치고 충분히 주변에서 또는 미래 역사에서 다 판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일을 하는 한인회장,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한인 동포를 사회에서 사심없이 봉사를 하는 그런 한인회장 상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좀 편안한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님의 가족 관계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물론입니다. 네. 예. 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가족 관계는 제 처 그리고 일녀 일남이 있습니다. 네. 일녀는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 네. 직원으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서 지금 해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저랑 같이 여기서 12년 몽골에서 공부하고 잘 자라고 한국에서 지금 대학을 마치고 ROTC로서 중2 지금 네. 전방에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주분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어려운 질문들을 드리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귀한 초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는 지났지만 내년 경제 상황도 또 역시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 우리 한인 동포들끼리 혈연, 지연, 학연 따지지 말고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한 이 시기에 편갈리기, 줄 나누기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한인 동포가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추후에 우리의 2세, 3세, 4세 한인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었을 때 과거 우리 몽골 한인 동포에 계셨던 어른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구나 하는 걸 우리들이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KCBN 특집 이슈 포커스에서는 현 15대 몽골 한인회장이며 16대 한인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호선 후보를 모시고 동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들어보았습니다. KCBN은 두 후보 중 한 분만 모시게 된 것이 몹시 아쉽지만 그러나 공정선거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